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우리가 지금 역사를 읽는 이유. 혹시 기자조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고조선을 말할 때는 청동기 시대에 등장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단군조선, 또 철기 문화가 시작된 위만조선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런데 기자조선이라니, 기자는 누구일까요? 기자는 중국인입니다. 중국의 기록에는 단군의 뒤를 이어 조선을 다스린 기자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조선의 예의 범절과 중국의 문화를 전해준 사람이라고 해요. 사료를 찾아보면 우리 역사에 기자가 등장한 시기는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의 성리학자들이 중국의 인이예지를 숭상하며 중국의 뜻을 따랐기 때문이지요. 심지어 율곡 이이의 기자실기나 안정복의 동사강목에서도 기자조선이 우리 민족사의 정통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기자조선을 배우지 않는 것일까요? 기자조선은 중국의 문헌에 의존한 허구적인 기록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기자조선의 유물로 추측되는 것들을 발굴하고 분석해 보아도 중국의 고대 문화와의 연관성은 있지만 고조선과의 연관성은 밝힐 수 없었습니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기자조선이라는 허구의 역사가 고려와 조선시대 내내 우리의 정통 역사로 취급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과 허구를 제대로 밝혀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실을 알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역사는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역사서는 무조건 사실만을 기록해야 하는 걸까요? 삼국시대를 서술한 두 종류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일연의 삼국유사와 김부식의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는 막강한 문벌 귀족이 왕의 명을 받아 공식적으로 만든 역사책이고요. 삼국유사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던 스님이 쓴 역사책입니다. 일연의 삼국유사는 고조선과 단군에서부터 시작하고,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부터 시작합니다.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안시성 전투를 서술합니다. 그런데 고구려군을 이끌 당태종을 무찌른 안시성주 양만춘에 대한 내용이 쏙 빠져 있습니다. 후에 박지원은 열하일기에서 김부식이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적인 시각으로 서술을 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양만춘에 대한 사실을 남기지 않았다며 애석해했습니다. 일연은 삼국유사에서 고조선의 역사부터 기록합니다. 우리 민족이 스스로의 역사에 자부심을 가지도록 의도한 거죠. 일연은 고려가 몽골에 의해서 국난을 겪은 후에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삼국유사를 집필했습니다. 우리는 몽골의 간섭을 벗어날 수 있으며 우리의 역사가 중국과 대등하다는 역사관을 널리 알리고 싶었던 그는 삼국유사의 맨 처음에 신화가 아닌 사료로서 단군의 기록을 담은 겁니다. 일연이라는 역사가는 당대 고려의 현실에서 느낀 자신의 주관에 옛 기록이라는 사료의 의미를 더해 하나의 역사서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역사가 사실의 기록이고 두 역사책이 모두 사실을 기록했다면 두 책의 가치는 똑같이 평가되어야 할까요? 현재 시점에서 벌어지는 무수한 일들은 우리의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지요. 가끔은 하나를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다른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선택을 망설이게 됩니다.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골라내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실을 받아들일 것인지, 어떤 주장이 진실인지 잘 살펴야 합니다. 과거를 되짚어보고 현재에 더 나은 선택을 함으로써 괜찮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역사를 탐구하고 음미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실들을 골라낼 것인지, 어떤 관점으로 선택할 것인지, 누구의 시선으로 보고 듣고 읽을 것인지, 그리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역사서를 읽으며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 4권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고른 책은 역사의 역사, 유시민 작가님이 지은 책이고요. 돌베개에서 나왔습니다. 올해 여름 2018년 6월에 발매가 돼서 굉장한 히트를 친 책이죠.
이 책에서는 역사로 남은 역사서와 역사가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문자로 쓰는 사람을 역사가라고 하고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을 역사학자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둘 다 히스토리언이지만 둘은 미묘하게 다르다고 저자가 지적합니다. 저자는 서문에서 역사는 단순히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사실로 엮어서 만든 이야기임을 분명히 합니다. 사실 없이 역사를 쓸 수도 있지만 사실만을 기록한다고 해서 역사가 되는 것도 아니죠. 저자는 역사학은 학문이고 역사서술은 예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역사학자가 아니라 역사가를, 역사 이론서가 아니라 역사서를 주로 다룹니다. 내용은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의 전쟁, 사마천이 다룬 인간군상, 랑케와 마르크스, 에드워드 카, 우리나라의 민족주의 역사학, 현대 문명을 바라보는 토인비, 헌팅턴, 다이아몬드, 하라리까지 넘나듭니다.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의 크기를 가늠하고 싶은 분께 권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청소년을 위한 책이에요. 물론 청소년을 위한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긴 하지만 저는 엄청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바로 청소년을 위한 역사란 무엇인가예요. 이따가 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원래의 책도 소개해드리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어려운 책을 다 읽어내기가 너무 힘든 날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청소년을 위한 이렇게 정리를 잘 해둔 책을 읽으면 개념도 쏙쏙 들어오고 저는 이런 책을 골라서 읽는 것도 참 재밌더라고요. 역사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정리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창시절에 역사 과목 좋아하셨어요? 저는 세계사 시간이든 국사 시간이든 참 꾸벅꾸벅 졸면서 교과서에 밑줄을 그어가면서 연도를 달달 외우던 시간이 참 고역이었어요. 물론 선생님을 잘 만나는 것도 그 사람의 운이겠지만 좀 더 스토리텔링에 중점을 두고 역사를 재밌게 배웠더라면 이렇게 살못이 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랬던 제가 눈을 초롱초롱 뜨고 처음부터 끝까지 졸지 않고 읽어낸 책이 바로 이 청소년을 위한 역사란 무엇인가예요. 너무 가벼운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꼭 필요한 내용이 적절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국사와 세계사를 아우르면서 역사서와 역사가에 대한 개론을 잘 정리해 두었어요. 게다가 컬러 일러스트도 있고요. 에드워드 카의 책이 너무 지루하고 어렵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께 이 책을 추천할게요. 세 번째로 소개하는 책은 랑케와 카에 대해서 쓴 역사의 진실을 찾아서라는 책이에요. 제목은 역사의 진실을 찾아서 랑케 앤 카라고 되어 있고요. 조지형 작가가 지었습니다. 위대한 역사가인 랑케와 카를 이렇게 둘을 손을 꼽는데 랑케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나와 있는 책을 찾기가 좀 어려웠고요. 카랑 같이 비교해 본다는 게 재미있는 컨셉이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추천해 드릴게요. 역사의 진실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한 두 명의 역사가를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 에드워드 카에게 영향을 준 랑케의 책을 추천해 드리고 싶었지만 랑케가 쓴 책보다 랑케를 분석한 책이 좀 더 흥미로울 것 같았습니다. 이 레오폴트 폰 랑케는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랑케는 사료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으뜸으로 칩니다. 역사가는 사실만을 제시해야 하며 자신의 주관이나 평가를 내려선 안 된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죠. 하지만 에드워드 카는 현재를 살아가는 역사가의 시점에서 과거를 바라보는 주관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객관적 사실을 강조하는 랑케와 역사가의 입장을 강조하는 카의 입장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책이어서 참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역사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번째 책이자 마지막 책입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왜 이 책이 안 나오나 하셨죠?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 이 말로 참 유명하죠. 저는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제일 처음 받았던 과제가 역사란 무엇인가를 원서로 읽고 요약해 오기였어요. 저 사학과도 아닌데. 근데 원서가 물론 얇기는 했지만, 아니, 그래도 이제 갓 수능을 마치고 대학교에 입학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원서를 읽을 엄두는 안 나더라고요. 당시에 아마 책이 없어서 그랬는지 학교에 돌아다니는 그 번역판, 해적판이라고 부르죠. 그 해적판을 읽고 요약을 해갔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아마 당대의 필독서였기 때문에 한 번쯤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카에 따르면 역사가는 과거의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고, 랑케의 말대로 사실만을 나열한다면 그건 역사가가 아니라 문헌학자와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과거의 것이지만 역사가는 현재에 삽니다. 역사는 역사가의 선택을 받은 사실이죠. 아무리 오래된 과거의 이야기일지라도 역사는 결국 현대사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 이해가 갑니다. 유시민 작가는 자신의 저서 역사의 역사에서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지식인 사회가 도달한 최고 수준의 지성이라고 평했습니다. 이 지성에 도전하고 싶은 분께 추천합니다. 오늘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우리가 지금 역사를 읽는 이유라는 주제로 역사서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즐거우셨나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북칼럼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주제를 하나 정해서 몇 권씩 책을 소개해드려요. 오늘 이렇게 역사서를 소개해드렸으니까 다음번엔 유시민 작가의 역사의 역사를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럼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